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생강남 ETF입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동성이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미국장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책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는데 왜 하락을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마지막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한 여파가 이어져서 어제는 안도하는 모습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연준의 태도를 매파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더불어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아서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국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 모두가 오늘은 일제히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8%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0.87%가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2.47%나 하락하면서 오늘의 미국장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산업 전반적으로 본다면 강세를 보인 분야는 금융과 헬스케어, 소비재 방어 부분, 부동산,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를 보인 부분은 역시나 크게 하락했던 기술주 테크 기업들이 다들 하락을 했고 부분적으로 통신 서비스 부분이나 소비재 부분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을 ETF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술주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역시나 컴캐스트를 제외한 모든 기술주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 중인 미국 테크 탑10 ETF가 오늘은 조금 힘이 든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요즘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국내 장중의 두 ETF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팡플러스 ETF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테크 탑10 ETF는 추가 매수의 기회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한 번에 무리해서 많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다면 분할로 조금씩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 종목들은 역시나 다 하락한 것 같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섹터가 모두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 ETF들이 마이너스 4%가량 모두 빠지면서 가장 안 좋은 흐름으로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반도체 ETF들을 보면 아직은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추가 매수에 대해 고려를 해봐도 좋을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2차전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ETF들인데요. 사실 그동안 2차전지 주가들은 3에서 5년을 앞당겨 올라갔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차분하게 올라가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아주 유망한 분야인 만큼 주가가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 건전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되면서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래의 기대주인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조금씩이라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좋을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애완산업,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는 오늘은 역시 모두가 전부 하락하고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헬스케어의 섹터가 나름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의외로 대표하는 유명한 ETF들이 대부분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함께 로봇과 인공지능, 게임,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산업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인데요. 오늘은 역시나 기술주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을 한 만큼 이 분야들 모두 하락세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을 위한 ESG 분야의 대표적인 관련된 ETF더라고 아크 인베스트의 ARK 액티브 ETF인데요. 여기서는 탄소 중립을 향한 탄소 배출권 ETF만 오늘 나홀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탄소 배출권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세계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만큼 당분간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지만 반대로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큰 변동성에 유의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관련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ETF 목록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대표적이라는 ETF들을 모아서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ETF들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실 분야들일 것 같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방어용으로 일부의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매번 정리를 하고 하나씩 더 알아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괜찮게 생각이 되는 매력적인 ETF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시 가라앉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은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서 안도하는 모습을 어제는 보였지만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연준의 태도를 다시 매파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서 연준이 내년 물가 전망을 높이면서도 올해 대비 크게 낮출 것이라는 예고에 대해 통화 긴축에 대해서 선호적이지 않는 모습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인 리스크는 다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8%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연준보다는 오미크론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시가 좌우될 것으로 시장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투자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제가 투자하는 좋은 종목들이 실적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저 웃으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뿐이고요. 언제나 즐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좋은 매수의 시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투자 중인 좋은 종목을 믿고 즐거운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후에 시간도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후에 올릴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